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핵 에너지에서 벗어나자고 뜻을 모은 시민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광주의 상습 혼잡 지역인 광천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복합시설 건설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문용지를 만드는 영암 대불산단의 보워터 코리아가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일방적 폐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영화를 관람한 티켓을 책으로 바꿔주는 도깨비 책방이 광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힘을 모아 만든 호남 최초 태양광 발전소가 탄생했습니다. 핵 에너지에 의존하는 에너지 생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민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 직접 에너지 생산 주체가 된 겁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린이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자신이 힘을 보태 만든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300여 명의 시민들이 5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 1년 6개월 만에 에너지 생산을 시작한 겁니다. 아이들 적금 통장을 다 자기들 적금 통장 깨가지고 그걸로 투자의 개념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시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꾸려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호남에서 최초입니다. 광주 그린카진흥원 옥상에 설치된 햇빛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는 시간당 100kW, 4인 가족 기준으로 25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번 계기로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셔서 시민 발전 이 1호기가 2호기, 3호기 됐으면 좋겠고. 협동조합은 전기를 한전등에 판매하고 수익금은 발전소 유지비와 조합원 배당금, 앞으로 2호기와 3호기 등 시민 태양광 발전소 추가 건립에 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광주시의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가 조기에 마감됐습니다. 광주시는 민간에 보급하기로 한 전기차 95대가 신청 접수 3주 만에 모두 소진됐고 2차로 200대를 추가 보급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시비 7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2,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일 내리던 비가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찬바람이 쌩쌩 불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6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고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출발하면서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다행히 주말로 갈수록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맑은 날씨 이어지니까요.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오전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 미세먼지가 짙어지겠습니다. 오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다가 오후가 되면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전남 여수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 많이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적 1도 안팎으로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이 10도, 담양 8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적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 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시가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광천 사거리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설 고층 건물과 신세계 복합시설 때문에라도 차로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인데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광천 사거리는 하루 통행량이 16만 대에 이르는 광주 최고의 혼잡 지역입니다. 광주시가 이 일대의 혼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지하차도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은고가에서 교원공제회관 건물까지 약 940m 구간을 편도 2차로로 뚫어 교통량을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국비 사업으로 동은고가에서 광천 사거리 구간 440m만 생각했지만 최근 신세계가 특급 호텔과 복합 쇼핑몰을 추진하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교원 공제회관까지 500m 구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동은고가에서 광천사거리 구간은 혼잡도로 개선 사업으로 내년 말쯤 정부 지원을 신청하고 추가되는 구간은 교통 혼잡의 원인을 제공하는 신세계 측이 비용을 부담해 건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최근 신세계 복합시설 인허가 문제를 말하면서 지하차도 건설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해 1km짜리 지하차도는 실제 추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티켓 시비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정치권 논쟁으로 비화한 신세계 복합시설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윤장현 광주시장이 신세계 측에 추가로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당초보다 판매 면적을 줄이는 등 신세계 측이 노력했는데도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교통 영향 평가 등을 절차대로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용지를 생산하는 영암 대불산단의 보워터 코리아가 공장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경영난 때문이라는데 노조는 일방적인 폐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영암 대불국가산단 첫 입주 기업으로 들어선 보워터 코리아입니다. 한라 재지로 설립돼 22년간 소유주가 3차례 바뀌는 부침 속에서도 국내 신문용지 시장 2위를 차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레솔루트사 소속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된 지 5년 만에 공장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문용지 소비량이 지난 2011년 86만 톤에서 지난해는 60만 톤으로 31%나 감소하면서 더 이상 경영 적자를 견디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회사 측은 사원들에게 다음 달 8일 이후 공장 가동 중단 등 폐업 일정을 밝혔습니다.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4단계로 나눠 평균 임금 16개월분의 폐업 위로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목포 고용노동지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자구 노력을 통해 충분히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폐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통분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부분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목포 고용노동지청은 보토코리아 폐업에 대해 개입할 여지는 없지만 향후 200여 명에 달하는 임금 지급 문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진정세를 보였던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40일 만에 다시 발생하고 구제역 확산 우려도 여전한 가운데 전남의 봄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광양매화축제위원회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중순에 열릴 예정이던 광양매화축제를 전격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해남 땅끝 매화축제도 AI 여파로 취소됐고 정남진 장흥 마라톤 대회는 개최 일정을 늦춰 5월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구례 산수유꽃 축제와 영암 왕인문화축제 등 봄축제들이 AI와 구제역 차단을 위해 줄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권노갑 국민의당 상임 고문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 431명 중 권노갑 고문 등 177명을 5.18 관련자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함께 신청한 이훈평 전 국회의원 등도 관련자 인정을 받았는데 권 고문 등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연루 혐의로 1980년 9월 남영동 대공분실에 연행돼 구금됐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의 자립형 농촌복지공동체인 여민동락공동체가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고 마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강희원 대표 산림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직도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민동락공동체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여민동락공동체는 일종의 농촌의 재생과 부흥을 위해서 활동하는 농촌복지 운동단체입니다. 농촌의 복지를 근간으로 경제, 교육, 문화를 함께 살려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어떤 그런 농촌을 만들고자 운동하고 있는 농촌단체입니다. 네. 네, 설립한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돌아보면 이제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농촌에 학교가 살아야 한다 생각해서 폐교 직전에 학교를 살리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고요. 또 농촌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거동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 나아가서 농촌의 경제를 살리는 일의 핵심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제1호 전남의 사회적 협동조합, 또 모신미 송편공장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자료 화면 보니까 어르신들이 경제 활동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봤는데요. 마을 분위기나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촌하면 국가의 보조나 지원에 의존해서만 농촌이 지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민농락 공동체와 함께 우리 어르신들이 자립형 이른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요.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까지 또 함께 농사를 휴경지를 경작해서 하는 일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0주년을 맞아 이런 모든 내용을 담은 책도 내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10년 동안 이렇게 기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작은 농촌 마을을 살려가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체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책 제목을 기적 아닌 날은 없다 이렇게 해서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서 이른바 농업 문제, 농촌 문제를 우리 모든 문제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네. 네. 타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활동 계획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 시골 마을에 국한하지 않고 마을에서 지역으로 새로운 확장을 좀 이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농촌 학교를 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농업, 농촌, 농민 문제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좀 지역으로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음주 상태였다면 100% 음주운전자의 과실일까요? 현행법상 꼭 그렇지는 않아서 다툼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편도 1차로에서 1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힌 사고. 양쪽 탑승자 모두 크게 다쳤습니다. 뒤에서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4%로 만취 상태. 하지만 경찰은 앞에 있던 화물차를 가해 차량으로 결론 냈습니다. 화물차는 우회전으로 도로에 진입해 직진하던 중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화물차가 후진으로 도로에 진입했다며 승용차 운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내가 잘못 없이 가해자가 돼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 진술을 했는데 그 말을 맞다고 한 것도 자체가 잘못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치사상 혐의로 중형을 받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과실은 없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만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상반된 주장과는 관계없이 나중에 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더 주의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무면허라든가 음주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꼭 그 사고하고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킨다는 것은 아니죠. 이 사고로 척추 장애 등을 얻게 된 화물차 운전자 측은 음주운전자를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다시 고소한 상태. 그러나 현행법상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의 금지 행위인 것과 별개로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근 발생한 시내버스 기사 음주운전 사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음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음주 단속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도 버스 운전원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 사실이 적발된 시내버스 회사에는 서비스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고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4년부터 1년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일부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에게 200만 원을 받은 광주의 모 사립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비 소집에 불출석했던 위치학 아동 1명의 행방이 확인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예비 소집에 불출석한 위치학 아동 6살 박모군이
경기도의 한 보육원에 입소해 현재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친모인 40살 남모 씨가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시장에 박군을 버린 정황을 포착했다며 아동유기 등 학대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공연이나 영화 티켓을 책으로 교환해주는 도깨비 책방이 어제 광주에서도 문을 열었습니다. 시행 전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첫날 표정을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영화관 한쪽 공간에 새 책을 가득 쌓아둔 책방이 들어섰습니다. 전시와 공연, 영화 티켓을 책으로 바꿔주는 도깨비 책방입니다. 문화생활도 즐기고 덤으로 책까지 얻어가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시민들도 일찍부터 발품을 팔았습니다. 오프라인 책방에서는 1시부터 책을 나누게 되는데요. 미리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또 내가 보고 싶은 책도 얻을 수 있고 일석이조 일거양득이 아닐까? 이번 달에 돈을 내고 문화 공연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티켓을 책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경영이 어려운 출판사도 돕고 더 많은 사람이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송인서적인 부도가 나가지고 그로 인해서 출판사들이 영세 출판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돕고자 해가지고 이것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광주와 부산, 대전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도깨비 책방. 나눔을 기다리는 책은 전국적으로 5만 5천 권이며 광주에서는 하루에 800에서 900권씩 총 3,500권의 책이 나눠집니다. 도깨비 책방이 먼 지역에서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티켓과 책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평소에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 기반 시설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방문하려고 해도 집 근처에 없어서 이용에 불편함을 겪었다면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주에는 문화 기반 시설은 총 56곳, 공공도서관이 21곳이었고요. 박물관이 10곳, 미술관이 9곳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뒤에서 세 번째로요. 문화시설이 적습니다. 전남은 이렇게 180여 곳으로 광주보다는 그나마 사정이 나았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있는 문화시설을 모두 더해도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시설의 3분의 1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문화를 향유하는 것에도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심각합니다.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광주 남구는 장애인 공무원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광주지사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리듬체조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이 동계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 광주여자대학교 시립유니버시아드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보성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의 브랜드를 개발하는 농산물 브랜딩학과와 양봉학과 수강생을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 봉사단체인 국제청소년연합이 해외 봉사활동의 성과를 담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 국제청소년연합 광주문화센터에서 열린 콘서트에는 지난해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체험담을 뮤지컬과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담아 선보였습니다. 지난 2001년 창립된 국제청소년연합은 80여 개 나라에 매년 해외 봉사단을 파견해 문화교류와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사진기자들이 뉴스의 현장을 담은 보도사진전이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의 눈빛을 주제로 열린 이번 사진전에는 광주 지역 일간지와 통신사 기자들이
지난 1년 동안 국내외에서 취재한 100여 점의 사진이 전시돼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전국을 뜨겁게 달군 촛불 집회 현장 기록 사진도 별도 기획전으로 구성돼 선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제11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극을 공연했습니다. 어제 행사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결 의지를 다짐하자는 뜻에서 개최됐으며 아동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나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남부대학교에 응급구조학과가 신설되고 간호학과가 증원됩니다. 남부대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응급구조사 40명과 간호사 30명의 입학 정원 배정을 통보받음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응급구조학과를 신설해 매년 4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간호학과는 30명을 증원해 170명씩 뽑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대는 광주 지역 9개 4년제 대학교 가운데 호남대에 이어 두 번째로 응급구조학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고령화 정도가 심한 전남에서는 하루에 평균 7명씩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출생아 수는 14,000명인 반면 사망자는 16,600명으로 1년 동안 2,600명이 자연 감소했고 하루 평균으로는 7명씩 인구가 줄었습니다. 특히 인구가 자연 감소한 4개 도 지역 중에서도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11,600명, 사망자 수는 7,300명으로 1년 동안 4,300명이 자연 증가했습니다. 어제 종일 내리던 비가 반짝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6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고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 기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 3도로 출발하면서 더욱 춥게 느껴지겠는데요. 다행히 주말로 갈수록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날씨도 맑으니까요.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 미세먼지가 짙어지겠습니다. 오전에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다가 오후에는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져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또 전남 여수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적 1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 10도, 담양 8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대부분적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낮겠고요. 곡성과 구례, 보성이 6도로 평년 기온을 살짝 밑돌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선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최고 3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10도 이상까지 기온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